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1314.13원으로 드디어 1300원대 초반대로 안정권에 진입했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빅스 지수는 마이너스 4.29% 하락을 했고요. 2년물, 10년물, 3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4.03% 상승 마감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1.7% 하락을 했습니다. 먼저 특징적인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 전문가용 온라인 플랫폼인 독시미티는 예상보다 높은 분기 실적을 발표한 후에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또한 새로운 주식 환매 프로그램도 발표한다라고 하면서 무려 32.7%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피퍼샌더가 주식 등급을 상향을 반복하면서 주가가 상승이 되었는데요. 장기 크립토 윈터를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FTX 거래소의 갑작스러운 붕괴 이후에 암호화폐 산업은 가격에 더 큰 압박을 가하고 거래 활동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는 큰 후퇴에 대비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12.8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JP모건이 기업의 수익 증가, 현금 흐름 및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넷플릭스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주식 등급 상향에 대한 부분을 재차 강조하면서 5.5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존은 알렉사와 같이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사업부에서 비용 절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고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의 월가 분석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환호한다라고 하면서 4.3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54.7로 지난달 59.5와 예상치 59.5를 하회하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였습니다. 11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5%보다 소폭 상승한 5.1%로 나타났습니다. 미시간대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서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이 기존 입국자의 격리 일수를 10일에서 8일로 줄이고 확진자가 나온 항공편에 대한 일시 운항 정기 규정을 철회하고 탑승 전 48시간 내에 2회 유전자 증폭, 2회 음성 증명서 제출을 하도록 한 규정을 1회로 줄이는 방역 완화 규제도 훈풍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큽니다. 지난 거래일에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에 큰 훈풍을 불러 일으켰으나 아직도 7%대라는 부분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또한 연준의 당국자들도 CPI 상승률 둔화를 환영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이라면서 긴축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으며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인플레이션 완화는 긍정적이지만 하나의 지표에 불과하다라면서 이것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자재 시장은 대다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알루미늄은 6.42%, 니켈은 5.7%, 아연은 5.34% 상승했으며 천연가스는 마이너스 5.4% 하락했습니다. 패드워치에 의하면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80.6%, 75bp 인상할 확률은 19.4%로 나타났습니다. 1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2.49달러 상승한 배럴당 88.96달러, 2.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방역 규제 완화 소식에 힘입어서 유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여전히 다이나믹 제로 코로나 정책은 고수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원유 선물 시장의 투자 심리는 짓눌려질 것이다 라는 평이 있습니다. 금일 국내 시장은 달러의 안정화와 중국의 코로나 완화 정책 등의 발표로 인해서 약간은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앞으로 더 지표를 보고 투자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직 7%대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위협적인 수준이며 더 낮출 수 있는지 지표를 보기 위해서 연준은 더욱 시장의 지표에 힘을 주어 볼 것입니다. 그동안의 등락은 있겠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는 추세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가정에서는 서서히 우상향을 그려나가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따라서 진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좋지 못할 경우나 연준 인사들의 공격적인 발언으로 시장이 떨어질 때 맞춰서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다음은 연합 인포맥스에서 발췌한 시장의 일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대거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발언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보시는 것이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생산자 물가지수도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정 참고하셔서 성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14일 월요일에는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연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15일 화요일에는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1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연설, 리사 쿡 연준 이사,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연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월마트와 홈디포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16일 수요일에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연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의 연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타겟, 시스코,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17일 목요일에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11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 라팔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연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연설,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의 연설, 로르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연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연설,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의 연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행사 참석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날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은 없다라고 합니다. 18일 금요일에는 수정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의 연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정 참고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